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장마의 집중호우로 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탄핵 기각 등 곳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국회에서 또 간첩 관련 사건이 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는 더불어공산당이라고 늘 얘기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의 보좌관,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보좌관직을 사임을 했으니까 전 보좌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보좌관이 군사기밀을 약 700건을 유출을 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에서 내사 중에 있는 걸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한 20년간 이런 국가안보 일을 이렇게 뉴스타운 신문, 뉴스타운 TV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에 황장엽 전 북한 총비서도 와서 남한에 간첩이 한 5만 명 있다 이랬는데, 저는 그거는 최소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압력하고 있는 총 간첩 수는 저는 작게는 5만 명, 많게는 한 20만 명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간첩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고정간첩, 대한민국에서 고정적으로 있는 고정간첩, 그 다음에 난파간첩. 요즘은 생계형 간첩도 있다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간첩질을 하는 생계형 간첩. 그 다음에 기생충도 있습니다. 기생충 간첩. 이 생계형 간첩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런 게 있고,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생 간첩들입니다. 이 자생. 남한에서 요걸 통칭해서 이제 기생충과 기회주의자를 묶어서도 볼 수 있는데, 간첩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첩이라면 우리가 북한에서 꼭 무장 간첩이나 북한에서 온 난파 간첩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또 요즘에는 김일성 장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양성됐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서 서울대, 박사,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늘 우리를 협박하고 있고, 또 남한에서는 툭 하면 체제 전복을 깨야 하는 폭력 집회나 투쟁을 하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민주화 운동이라고 둔갑을 합니다. 또 간첩질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 운동을 했다 그럽니다. 통일 운동. 평화, 통일주의자다 이제 평화주의자고 통일 운동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도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처럼 국토안보법을 만들어서 이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핵심인 이 간첩들을, 종북 세력들을, 공산주의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망타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남남 갈등, 제가 80% 이상이라 그랬죠. 늘 제 80% 이상은 북한의 대남 통일 전술 전략에 의한 대남 공작이다. 이게요, 정치 세력화, 종교 세력화, 민노총, 노조를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분열에, 그 다음에 망국의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사람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저놈들은 툭 하면 하는 말이 주체사상에 있는 사람 중심을 꺼내서 사람 중심, 저녁이 있는 삶, 사람 사는 세상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말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종북 주사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큼 쟤네들의 위장, 선전, 선동이 극에 달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5일 날 건국을 하는데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원폭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잘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낫다, 공산주의가 낫다 이렇게 해서 이 이념 체제의 전쟁이 지금 또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곳곳에 지금 간첩이 깔려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간첩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간첩 아니면 간첩에게 이용당하는 숙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단 국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국경 지역에 그만큼 친러 세력, 러시아로 볼 때, 우크라이나 볼 때는 간첩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친러 성향이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고, 자, 지금 이제 대만과 중국 역시나 영토 분쟁 속에 있는 거죠. 중국은 하나의 차이나 하나의 중국을 부르짖으면서 대만을 흡수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반도체 전쟁에서 대만이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걸 끌어안아야 되고요. 또 우리도 지금 남북 간의 대치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 세 개의 나라 분쟁에 지금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영토를 딱 이렇게 육해공군이 이렇게 맞대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80년 이 민주화의 바람이 광풍이 불면서 그동안에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를 수호했던 많은 사람들 쟤네들의 용어 전술에 나가떨어져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로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낙인을 찍고 이게 이제 마타도라 그러죠. 쟤네들은 뭐 용어 이게 뛰어납니다. 독재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화 근대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냥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독재자. 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간첩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검찰 독재자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재자 소리 듣는 사람은 정치를 잘하고 있다. 특히 외교, 안보, 국방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아서 나라를 지금 반역 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위한 선전 선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해고록과 같은 더불어를 쓰고 있어요. 통진당 해산처럼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의 책임을 지고 등등등 묶어서 이 간첩 사태까지 하면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금 국가보안법에 연루돼서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이거는 간첩 혐의예요. 간첩 혐의.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묶으면 통진당, 박근혜 정부 시절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민주당 해산을 외쳐야 될 때가 오고 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총선까지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반국가 세력, 종북진을 하는, 간첩진을 하는 이런 정당들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지금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른 의원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이죠.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찰이 사실은 공범으로 엮어야 됩니다. 뭐 묵인을 했거나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뭐 한 중진 의원인데 다수 의석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이걸 모른다. 좀 의심할 만합니다. 자,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5월 10일 날, 작년 5월 10일 날 취임과 동시 첫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수호TV, 유스타운 폭파되고 저희가 이제 자유수호TV로 나갔던 내용인데, 국민들은 간첩 잡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싶다는 제목으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 사법부의 김일성 장학생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좌파 성향, 이념 성향의 특정 세력들이 모여있다 해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간첩을 잡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잡아도 이 판사가 빨갱이면 어떡합니까? 잡하면은 이 풀어주는 거예요. 증거 불충분으로.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명함에 세일즈맨 1호, 그 다음에 해외 다니면서 영업한다. 그건 좀 부실해적이에요.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는 제도만 잘 밀어주고 사업하기 좋은, 규제나 악법들을 풀어주고 기업들이 진짜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게끔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경제는 기업이 하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치다, 내치. 대한민국에 압력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 지금 국회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곳곳에,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사태도 있었고, 그동안에 통혁당, 민중당, 많은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탕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도 힘들고, 5년 임기를 무난히 마쳤다 그래도 쟤네들이 또 세력화를 해서 선동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퇴임하고 나서도 구속될 수 있거나 쟤네들에 의해서 상당히 탄압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제일 상징적인 게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 유고를 안치를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강주 5.18 사태를 말끔하게 그때 다 밝혀서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어설프게 또 누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밑에 수하 중에 간첩이 있은 것 같아요. 또 꼬실려 가지고 민주화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받아들였더니 결론은 뭡니까? 전애들은 분리할 때는 협상이나 한 발 물러서고 유리할 때는 목을 문다제 그러죠. 뒷떡을. 그러니까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간의 협상 타협은 전혀 무의미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간첩들을 모조리 색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쪽에는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 법무부와 행안부가 검찰, 경찰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세웠다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이 변호사인데 판사 출신이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이제 좌우의 장관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놈들이 6개월 이상 지금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탄핵 소추까지 했지만 결국 엊그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빨리 이렇게 간첩 사건들을 국민들에게 브리핑하고 이게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 간첩이 잡히면은 해당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이 대국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민주화 정권이 민주화 떠들어대면서 설거머니 남북 하해 무도하면서 간첩단 사건을 보도가 잘 안 나와요. 기자회견도 안 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안몰이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 국민들이요. 우리가 6.25를 겪은 나라입니다.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인데 내일이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하는 국가예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간첩을 난파하고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술핵을 탑재하면요 사정거리, 단거리 미사일은요 전부 대한민국 사정거리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늘 강조하지만 7월부터 내년 총선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 간첩 잡는 정부를 보고 싶다 했더니, 올 1월부터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전국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 계몽을 위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간첩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지금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정원에서 이제 내사 중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이 무려 군사 기밀이 700여 건이라 그래요. 700여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성 보좌관이 여성인데요. 이 700여 건을 넘어서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간 북한의 국가 안보가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USB도 건넸고 한두 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재인이가 구체적으로 자기가 못한 부분들을 국회는 뭡니까? 입법부고, 우리 행정부를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입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국정감사를 빙자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요구할 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은 게 무려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해서 이게 뭐 700건에 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국방부 자료가 거의 다 넘어갔다. 특수 1급 기밀들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까지 받아간 걸로 확인이 됐다. 그래요. 이제 크게 보면은 기밀을 요구한 자료를 보면은 첫 번째 김정은 참수부대 장비 현황, 또 현무 미사일 지휘 통제실 교신 자료.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나 이런 지금 뭐 현대전은 미사일 전쟁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또 북파 공작부대 운용 예산, HID라 그러죠. 북파 공작부대, 국군 정보사죠. 정보사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대면 보고만 받는 2급 기밀 다수. 그래서 국방부가 이게 국방부에도 저는 간첩이 있다고 봐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각 나라에도 이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아요. 이 국회 공식 절차에 따라 요구를 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이거 뭔가 보완하지 않으면은 이게 가만 앉아가지고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거를 이거 대대적으로 훼손을 넘어서 이 피해자 뭐 보호를 넘어서 국가 안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생명입니다. 국가 안보예요. 이거는 공익 차원에서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원까지 김혜민이라고 서른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면서 몇 개월 전에 이제 해직이 됐는데 해직이 됐는데 뭐 이 3년간 친북 활동 30 의원 밑에서 보좌관으로 했다. 또 이 여자 보좌관이 NK투데이라는 이제 북한 전문 매체에서 기사 활동도 했는데 북한은 자기 방어가 필요했다는 식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을 많이 썼다 그래요. 그 오토 윈비어 사건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북한의 군인 정신,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해서 이 주적을 찬양하고 고무했습니다. 이건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제가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이 공공연하게 사이버상에서 다 아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이걸 안 잡아들였다는 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종북 주사파 정권이고 간첩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나 제가 1등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거는 외교, 안보, 국방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조건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을 지키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지지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터지면서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곳곳에 왜 간첩들인가, 야 의원, 보좌관, 군 기밀 유출 혐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배병휴 전 이제 발행인께서, 회장님께서 쓰셨던 칼럼인데, 옛날 경제풍월이라 해서 아주 유명하신 또 칼럼을 쓰신 우리 자유우파 농객 어르신입니다. 이 또 사건을 따져보니까, 파고들어 보니까, 이 여성 보좌관의 남편 또 구 통진당, 또 그 후신격 민중당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 2018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지방선거 출마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보안법 위반 기소된 간첩 사건이 이제 6건이 있는데 이거 전부 민변에서 시간 끌기 재판을 이거 지금 보고 있고, 이 간첩 사건 변호인들이 40명 가운데 30명이 거의 민변 소속이라 그래요.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도 한번 소탕해야 됩니다. 이것도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민변 전체가 간첩 변호사로 저는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 정구사도 그걸 정화하지 못하면 우리 뭐 이계선 교장 선생님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정화하지 못하면은 천주교 전체가, 가톨릭 전체가 간첩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첩 혐의로 기소가 되거나 활동한 사람들은요, 한번 유죄를 받고 나도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이 기소된 이 사람을 보면은 남편이죠. 2017년 일본계 페루 국적 인물로 위장해서 국내로 잔입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간첩 활동 사건. 그 다음에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1심의 간첩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이 사건들이 많은데 이거를 좌파 언론들이 시시시 그 다음에 좌파 정권에서 공개를 잘 안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뭐 대권을 꿈꾸는 놈들도 이런 작자들이 대한민국이 요즘 간첩이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 셌잖아요. 응? 그나마 이렇게 이제 간첩을 우리 이제 국정원이나 이제 공안 검사들이 진짜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게요, 이 간첩이라는 게 되게 찾기 힘듭니다. 증거를 찾기 힘들어요. 엄밀하게 하니까. 엄밀하게. 그러니까 이 증거가 참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판사가 빨갱이 판사나 좌파 판사면은 이걸 뭐 기소를 안 하거나 무혐의 처리하거나 풀어줍니다. 되게 힘들고 또 민변이 앞장서서 변론을 하면서 이 재판을 금방 끝내야 되는데 뭐 질질 끄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좌파 정권이 출범할 때 기다렸다가 좌파 정권이 출범하면 또 슬그머니 삼배 바지 뭐 빵구 새는 것처럼 지도 새도 모르게 허물허물 빠져가지고 유야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국가 공안 기능, 이 간첩을 잡는 국정원이나 군의 기무사, 또 검찰의 공안 검사 등은 정치권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도 그렇습니다. 김대중이 때는 더 했고요. 국정원을 뭐 완전히 작사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안보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버티는 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그나마 있기 때문에 지탱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 민주당 보좌관의 군사 기밀 유천 700건 이상 지금 내사 중인데 빨리 기소를 하고 이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좀 알려주길 바라고요. 지금 뭐 이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작년에 지금 민노총이죠. 민노총의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를 8월 15일 날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내용을 떡 들어보니까 이거 100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무슨 노동단체가 있습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의 한 팀들 한 묶음이죠. 응? 그거를 무슨 기분 좋게 남북이 노동자들이 하나 돼가지고 뭐 연대사를 있습니까? 이건 간첩혐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년 8월 15일 날 보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오산종 단장하고 작년 8월 31일 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더니 이 민노총이 이게 뭐 대한민국 최고의 진짜 좌파 막강 최고의 민노총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저희가 이제 국보법 위반 고발을 했더니 유스타운 그다음에 이제 자유대한호국당을 지칭하면서 수구 보수 하라면 합법적인 교류 남북 교류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그동안 김대중부터 시작한 이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간첩 혐의, 북한과 내통한 혐의들을 뭐 잡으면은 통일운동이야 통일운동, 평화적인 통일운동, 좋은 일을 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체제 전복을 위해서 반정부 투쟁을 한 사람들이 폭력해 잡아내면 뭡니까? 다 민주화운동이야 민주화운동.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가짜 민주화의 판을 깨버려야 돼. 프레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을 보면 이 좌파들과의 프레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거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몇 명 없어요. 제가 볼 땐. 저희 같은 사람이 나서서 이 프레임 전쟁에 맞짱을 띄지 않으면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을 거구라고 지칭하고 꼴통이라 지칭하고 뭐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거구가 있었으면 벌써 그 사람들 손에 이런 간첩 혐의나 빨갱이 딱지 붙은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벌써 총에.
이 거구라는 것은요, 무장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같이 신문에 글을 쓰고 방송으로 말을 하는 거는 거구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한 공론의 장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구 행위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거구 딱지 붙은 분들을 많이 등용해서 전면에 세우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8월 31일 날 제가 보름 만에 이제 서울경찰청에 가서 이제 직접 민노총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쯤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서 올 초에 이제 막 이제 간첩단 사건이 막 터져요. 그래서 민노총을 압수수색했더니 뭐 북한 지령이 뭐 산더미처럼 쏟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국가보안법 고발을 하고 나서 작년에 연말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국정원이 동원되면서 간첩들을 잡아서 작년 11월 15일 날 간첩받는 윤석열 정부에게 모두 박수를 보냅시다 하는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폭파돼서 그런데 엄청난 정보가 많았어요. 전에 뉴스타운 TV에도 뭐 진짜 우리 국민들이 봐야 될 엄청난 중요한 정보, 또 자유수호 TV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자유미래 TV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안 알려지고 뉴스타운이나 저 손상윤을 또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채널 우회 채널이라 해서 폭파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작년 민노총을 이제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지금 이제 쭉 경찰과 국정원이 그동안에 수사해온 것도 있고 하니까 고발을 해주니까 탄력이 붙었죠. 압수수색을 하니까 뭐 이제 북한 지령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전문가 한 분이 분석한 건데요. 자통이라 그러죠. 자주통일민중전이라 이런 용어 자체가 빨갛잖아요. 빨개. 그래서 창원 간첩단 하부 조직이 전국에 68곳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시뻘겋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순수 지역 하부망 새끼 조직만 68곳. 그 다음에 전체를 합치면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어요. 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붉은 이 암덩어리와 붉은 깃발이 좀 다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크게 보이는 거는 세력이 큰 것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데 간첩이 없다?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과 이런 힘들게 만들고 우리 국민이 힘들고 자살률 세계로 저출산 세계로 가고 있는 기본 이 원인은 다른 데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에서 압력하고 있는 이런 붉은 세력들, 간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종북주사파들이 민주화와 평화통일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거들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이 이제 작년 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경찰하고 이제 국정원 이것도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국정원의 이 수사권까지 간첩 잡는 것까지 지금 경찰로 넘어가고 뭐 개판이에요. 이거 다 바로 잡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이제 전북, 제주, 경남 등 이 좌파 진영에 뭐 7명 자택 압수수색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제가 방송을 격려해주자, 박수치자는 방송을 했던 거고, 또 이제 김일성 해고록 세기와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이거 뭐 쫙 받았잖아요. 이거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방송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 다 신영보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신영보기하고 더불어숲, 뭐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자, 국보법 위반. 이게 노무현 때 이거를 폐기하려다 지금 못했는데 이거 폐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국정원과 경찰 이제 보안 공안 담당에서 간첩을 지금 내사 수사 잡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 작년에도 이제 심각했던 게 이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저는 이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건 뭐 말들이 많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잘한 거다.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제1급 특급 비밀들을 만지고
아주 신변에 위험하다. 그렇게 경호원들이 뭐 수백 명씩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청와대인데, 대통령실인데, 이게 그동안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또 문재인 5년, 얼마나 모든 비밀이 안 넘어갔겠습니까? 또 그 밑에 땅굴이 없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어떻게? 지금 엄청난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이전했다, 용산으로. 그런데 이제 이 이전 과정에서 국방부 지하벙커 전산망 유지보수업체 직원 한 명이 또 간첩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게 이제 작년 4월 30일이에요. 작년 4월 대통령 취임 전에 3월 달에 대통령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5월 10일 취임 전에 이런 사실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벙커 회의 내용들이 이제 그 합참이나 국방부 내용들이 이게 전부 북한으로 틀렸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또 간첩 활동한 대위가 또 군인이 발견됐는데 이건 대북 김정은 참수 작전 부대의 소속 대위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보면 이제 현역 장교 이제 북한 공작원이 접선을 해서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면서 피고인의 해킹 장비 제작 업체를 통하고 이 사람이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현역 장교 B에게, 그 다음에 또 포섭을 시도해서 현역 군인에게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입된 걸 군부대에 들어 촬영한 이 군사 기밀, 또 이제 김정은 참수부대에 대한 정보들을 또 이렇게 유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도 지금 진행이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간첩 사건은 정부가 저는 브리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줘야지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곳곳에서 방방곡곡에서 간첩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정부가 간첩 잡기에 지금 상당히 힘들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줘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작년에 이제 이 보면요, 북자생 간첩의 검찰 개혁안 통과 1단계 목표를 지정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찰 검경 수사권 검수완박할 때 이 이제 검찰을 공격하는 거죠. 촛불 행동, 촛불 민심이라 그러면서 이 북한도 목 놓아 외쳤습니다. 북한이요, 요즘은 뭐 홈페이지 우리 민족끼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흘리면 그대로 그 다음날 대한민국에서 그게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한 대로 흘러갔다. 우리 민족끼리. 이 2012년인가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저희 뉴스타운을 겨냥을 해서 폭파시키겠다. 뭐 작살내겠다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북 관련 심리적 방송을 많이 했다 보니까 기사를 썼었죠. 그때는 방송이 없고 그 뉴스타운이 북한에서 아주 그냥 눈에 까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뉴스타운 TV도 경고도 없는데 갑자기 대선을 남겨두고 2년 전에 폭발을 시키고 올해로 창간 23주년 되는 뉴스타운 신문을 5.18을 뭐 그런 건수를 잡은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두 개 다 동시에 제휴가 되어 있는데 기사 제휴입니다. 네이버를 통해서 80% 이상이 검출이 되니까 이것도 2년 전에 갑자기 벌점을 매가지고 차단을 해서 퇴출시켰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사례예요. 그러면서 무슨 민주를 따지고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뭐 검찰 개혁법 통과, 그다음에 통합당 후보 낙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 북한의 지령들이 구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충북 동지를 해서 이게 이제 충북의 이제 F-35A 간첩단 사건하고 연루가 됩니다. 이건 2021년 제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이제 전략 자산이죠. F-35A 전투기 그 간첩 사건에 이게 이제 또 폭로가 됐고 간첩이 이제 잡혔는데 이때 이제 충격적인 건 또 이게 민주당의 송영길이하고 그 당시 또 연루가 돼 있었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F-35A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주에서 활동가 3명이 구속됐는데 이것도 뭐 설거머니 하더니 또 제가 아까 뭐 삼배 바지에 방구 새는 것처럼 설거머니해서 또 풀려났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간첩을 잡습니까? 강대국일수록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습니다. 엄벌.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뭐 등등, 뭐 소련, 러시아, 뭐 그다음에 중국 다 그래요. 북한도 그러잖아요. 북한도 중국. 최근에 우리 축구 선수 별 혐의도 없는 것 같은데 중국이 잡아놓고 지금 안 풀어주고 있잖아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법치, 민주적이나 미국에서도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단순 살인 사건은 사람을 죽이지만 간첩 행위는 나라를 죽이는 겁니다. 나라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거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서도 가장 크고 간첩은 간첩 행위, 그 다음에 전범, 이런 반인륜적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면 유죄가 판결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유죄만 확정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F-35A 전폭기,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했던 이 사람들이 보니까 민주당의 송영길이하고 이게 이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압도적 당선을 위해서 이게 함께 사진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응? 또 이게 이제 자기네들 뭐 현직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은 아니라 그러겠죠. 본인이 직접 행위는 안 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간첩들이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접선을 한다는 것은 이들과 보이지 않는 저는 접촉이 있었다 보고요. 특히 웬만한 힘없는 사람은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전에 뭐 지금도 저희 백의종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예훼손이나 좌파들이 5.18 등등 고소 고발을 하면 무조건 공범으로 할 거예요. 공범으로. 자, 제가 대표이사고 우리 형이 대표이사 회장, 우리가 대표 사장으로 있으면 신문에서 우리가 잘못된 보도가 정당한 보도인데도 이걸 얘네들이 명예훼손이나 고발이 들어오면 둘 다 엮는 겁니다. 둘이 공범이라고. 이렇게 많이 공동 정범이라고 엮고 공모했다 그러고 무조건 엮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엮어야 되는 거예요. 엮어. 문재인을 뭐 지지했고 이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도 송영길과 이렇게 사진을 여러 번 찍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간첩 혐의로 충북 동지에 구속이 됐는데 이명이 2022년 작년 5월에 벌써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즉시 또 항고했는데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이 국정원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아니면 경찰에서 이제 공안 담당에서 간첩 잡는 부서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로부터 해서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 모두 저는 국민들에게 좀 기자회견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간첩단 사건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이 6.25 전쟁을 3개월 만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고 싶었는데 못하고 나서 한 짓이 대한민국을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이겨야 되겠다. 전쟁해가지고는 성산이 없다. 왜? 주한미군 때문에, 유엔과 미국 때문에 성산이 없으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데모에 안 내보내고 장학생 돈을 줘가지고 판검사를 만들어라. 사법고시 패스하게 해라. 그게 김일성 장학생이고, 두 번째, 종교에 침투해라. 우리나라 목사들,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지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어디서 목사 받았는지도 몰라. 성경책 끼고 하면은 목사님이요, 그냥. 응? 간첩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 깎으면 중이 되는 겁니다,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침투하기 쉬운 게 종교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때 북한 끌고 가가지고 노무현 때 북한 갔죠. 성접대, 무슨 여자, 이거 접대해가지고, 씨앗 공작이라고 있잖아요. 애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 애들이 북한에.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이 민혁당 사건 또 옛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주체혁명 장교 양성소였습니다. 민혁당, 통일혁명당, 이게 무지 많아요. 왜 정당을 이렇게 만드냐?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공사나 접수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로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체제 전복 소리 없는 전쟁 합법적 공사 하나가 지금 80% 이상 진행됐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20년간 이렇게 목 놓아 싸우고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진짜 불법 탄핵에 안타깝지만 많은 국민이 깨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또 이렇게 중요한 방송을 안 봐. 누구 욕하고 누구 빨아주는 방송, 뭐 윤석열 잘한다, 한동훈 이런 방송을 봐요. 또 이재명 욕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학습이 돼야 돼요. 우리 헌법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이건 좌파들이 이용해서 촛불로 선동해서 권력을 창출한 겁니다. 에? 제발 깨어나서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면은 우리가 깨어나면 그 다음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가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을 왜 잡기 힘드냐 이러면 단선 연계 복선포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단순하게 라인이 두 라인, 한 라인으로 가면서 서로 간에 아르위 조직을, 아르위만 아는 겁니다. 아르위. 이게 이제 복선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간첩 조직은 되게 찾기가 힘들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요,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 내에 또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공직자 내 간첩을 대거소탕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판사, 검사, 군, 그 다음 공무원, 그 다음 국회.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 잡지 못하면은 나라 거들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들과 내통해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해야 됩니다. 자, 특히 또 이제 중국과 대만. 이게 이제 보도까지 나왔잖아요. 전 세계. 대만의 국방차관이 중국 간첩 혐의로 수사 중인. 대만 또 이게 중국이 가만두겠습니까? 이 상황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대만, 대한민국, 북한. 근데 우리는 아까 누차 제가 얘기했지만, 간첩 혐의하다 걸리면 통일운동이야. 평화통일운동. 평화협정이야. 종전선언 외쳐. 종전선언 왜 외칩니까?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전쟁, 종전이 끝나면 주한미군 필요 없다 가라 이거야.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외치는 거다. 그래서 제가 6.25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와 일검 남침 전범 처벌을 하자는 거, 공론을 하자는 방송을 6월 달에 했던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라. 이걸로 시작해서 대반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대한민국 똑같을 거라 봅니다. 이걸 파면 팔수록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거고요. 제가 볼 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봤던 사람 중에, 친했던 사람 중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막 싸우던 사람들이 애국자인지 알았더니 지금 좌파들과 함께 또 싸우고 있어요. 또 막 애국자 행세하고 막 방송하고 막 하던 사람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러시아 편을 들어. 이건 전부 위장 우파들이에요. 그 사람 애국세 우파 아닙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욕 잘하고 빨갱이 욕 잘하고 하는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10년, 20년 이상. 제가 볼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7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20년 이상 오랫동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그 업적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그걸 학습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야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뉴스들이 나올 걸로 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